7월 22일 코로나19 금천구 3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산 1동의 거주자로 광명시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입니다. 광명시 확진자는 지난 7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금천구 거주자는 그 이후부터 자가격리해 왔습니다. 7월 12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에 처음에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 7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 검사를 받은 거고요. 이 현상을 보면서 지금 자가격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7월 18일 날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36번째와 3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7번째 확진자는 독산 3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37번째, 36번째 두 분 다 독산 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37번째 확진자는 큰 움직임은 없으시고, 지금 동선에 따르면, 지금 도림천과 안양철을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자택에서, 접촉자가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36번째 확진자도 독산 3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소주의 직장을 다니면서 좀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 한 13명이 접촉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36번째 확진자는 7월 17일 증상이 나타났고요. 바로 18일 날 구로구에 있는 구로 고대병원을 찾아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거 가족은 2명이고요.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한편 이런 확진자가 나타나는 현황을 봤을 때 독산 1동, 그리고 독산 4동, 독산 3동 이렇게 독산동의 비율이 시흥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좀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것인가? 라는 것이 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저도 다양하게 저희도 한번 유출해 봤는데 가장 크게는 인구입니다. 독산 1동의 인구가 42,000명입니다. 근데 시흥 3동의 인구는 11,000명이군요. 무려 4배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이런 인구 비율로 땄을 때 독산 1동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요. 저희가 독산 1동이 많이 발생했고 독산 4동, 독산 3동, 그리고 시흥 1동 순으로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인구로 본다면 독산 1동이 42,453명, 그리고 독산 4동이 15,101명, 독산 3동이 24,823명, 그리고 시흥 1동이 33,989명입니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사실 금천구에서 상당히 인구가 많은 곳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독산 4동이 좀 약간 예외죠. 15,000명밖에 안 되지 않지만 독산 4동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관련이죠. 그래서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외에 독산동과 시흥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구가 대비로 따라서 독산동, 특히 독산 1동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복지관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우선 관내에 4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시흥, 가산, 금나래, 독산 이렇게 4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21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3개 도서관이 부분 개관합니다. 독산 도서관은 7월 31일 날 재개관과 병행해서 부분 개관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부분 개관을 한다고 해서 와서 자유롭게 열람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부분 개관의 항목은 대출과 반납입니다. 그동안은 안심 도서 예약 서비스로 해서 사전에 예약을 통해 이 책을 빌려주세요 라고 예약을 하고 예약에 따라서 마침 시간에 가서 책을 찾아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게 바뀌면서 언제든지 도서관 운영 시간에 찾아가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받습니다. 그런데 단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책을 빌릴 것인지 미리 정하시고 관련된 것을 찾아보시고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좀 말씀하셨고요. 가능한 30분 이내, 시간은 좀 표현하지 않았지만 한 30분 이내 이상을 머무르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개관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개관 휴가 날짜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월요일에, 어느 곳은 금요일에 하기도 하는데요. 그 휴가는 계속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도서 안심 서비스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부분 개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지관도 7월 20일부터 부분적으로 개관 및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금천 노인복지관, 호암 노인복지관, 한내복지센터는 이게 노인 중심의 노인복지관인데요. 7월 20일 월요일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 시작했고요. 무료급식 경로당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금천, 시흥 1동에 있죠. 금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흥 어제부터 진행을 했고요. 호암, 독산 4동에 있습니다. 호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그리고 한내복지관, 독산 1동에 있는 한내 복지센터에서는 내일부터 경로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무나 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30분 단위로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 단위로 끊어서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식당도 칸막이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칸막이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천 노인 종합복지 같은 경우는 이 대상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실 분들이 60%, 그리고 나는 그냥 배달시켜 먹을란다. 그동안도 대상자분들에게는 그 레토릭 식품이죠. 즉석식품 같은 경우를 집에 좀 갖다 드렸는데 그렇게 받으실 분들이 4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0명 이내의 프로그램만 진행한다고 하고요.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좀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된 것을 예정했고요. 노인종합복지관 말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금천에 두 개가 있는데요. 청담 종합사회복지관, 시흥 5동에 있죠. 시흥 2동인가요? 시흥 2동에 있는 청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가산동에 있는 금천 누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8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8월 3일부터 경로식당, 그리고 10인 이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오픈되는 게 아니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그때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되어서 특보가 발령되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금천누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산 주민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쉼터는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대면 접촉이 없는 프로그램만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20일부터 10일 이내에 소규모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명이 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분반을 통해서 인원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단기 거주시설이나 공동 생활가정은 긴급돌봄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이제 5월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돌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큰 변동은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좀 이게 사회적 거리 완화하면서 문화시설을 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22일이죠. 내일부터 박물관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66개의 문화시설을 운영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역사문화박물관, 그리고 금전예술공장 등의 예술공장, 그리고 DDP, 세종문화회관 등의 좀 66개고요. 단 이게 각 기관마다 사전 예약이나 이용객 제한 등은 이 시설별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통일된 일괄된 기준이 아니라 시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용 기관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을 열 거야 라고 연다고 그랬어 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가셔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지금 도서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5개의 도서관이 리모델링, 4개의 도서관이 리모델링 됐고 1개가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모두 계속 휴관이 이어지고 있어서 개관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사도서관, 독산 4동에 있죠. 그리고 가산도서관이 공간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구립도서관 2개가 리모델링 됐고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독산 1동의 헤어룸 작은도서관, 그리고 독산 1동 분소지역에는 참새 작은도서관이 완전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참새 도서 같은 경우는
정말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게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독산도서관도 분위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독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 20주년을 좀 올해 맞아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고요. 주민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임산부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재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나무 숲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옆에 지벨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과 청년활동 중심지라는 명성에 좀 걸맞게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고요. 6층에 원래 그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항상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망했다가 바뀌었다가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메이커 스페이스형 다목적 공간 이 문화 강좌실을 좀 만들었고요. 영유아 눈높이 맞춤 어린이 강좌실, 그리고 소규모 공연까지 가능한 거실형 북카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못 가죠. 지금 못 가는데 빨리 코로나 전국이 좀 수습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좀 더 현재 상황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산일동 주민센터 3층에 있는 해오름 작은 도서관 역시 아주 깨끗하게 자진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새 작은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무장애 공간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 달에 독산동 감로천 생태공원 내에 책달샘 숲속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 좀 개관 행사를 그리고 주민들이 다 휴관이기 때문에 이용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고요. 빨리 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된 공간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인데요. 금천구가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식은 이겁니다.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데요. 그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카드사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 할인 10% 그리고 마일리지 20% 해서 총 30%가 절감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일리지는 그러니까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최대 800m까지라고 밝혔고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하고요, 적립된다고 하고요. 이동 거리는 그 GPS를 통해서 자동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 매일 이용하신다고 매일 할인받는 게 아니라 최대 1회당 250원에서 450원까지 한 달에 44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카드가 모든 카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개의 카드사가 됩니다. 신한카드, 우리카드, 그리고 하나카드. 이 3가지가 중에서 하나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회원가입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카드가 좀 있어야겠죠.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대입을 앞두신 고3이나 고3 가족 학부모님들은 많이 좀 초조하실 건데요. 금천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1 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1대1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컨설팅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면서 좀 약간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입학사정관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 회당 50명 이내로 진행됩니다. 참여자에게는 대학별 입시 자료를 좀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8월 7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시 및 전문대 대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8월 8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인 1조 학생당 50분 가량 해서
직접 1대1 전문가 컨설팅을 합니다. 이 역시 평생활 습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거죠. 이거 1대1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이 특강이나 아니면 수시 전문대 이 대입 설명에는 이걸 녹화해서 금천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업로드한다고 하니까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천구 대입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천구 대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하시면 앱도 이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좀 더 이런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리거나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가 요즘에 투표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주민총회, 각 주민자치회, 10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각 주민총회를 진행을 했고요. 7개 동이죠. 3개 동은 안 했으니까. 그 더불어서 나풀나풀 온라인 주민 투표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협치 사업인데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안내를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문화, 도시환경, 안전, 그리고 복지건강, 주민자치 및 기획, 청년, 경제 일자리 총 5개 분과로 구성돼서 금천구 협치회의를 통해서 쭉 해가지고 15번이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15번 회의를 통해서 세부 사업을 정했고요.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죠. 그 의사에서 우선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투표에 연결되는 링크가 있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1번가 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청년들이 전국에서 9개월간 노동할 수 있는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0 청청 지역 프로그램 시즌2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200명을 좀 모집하고요. 지금 공고일 현재, 지금이죠.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와 기업 면접 심사를 동시에 거치고요.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9개월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0개 지역 기관, 기업에서 주 4일 근무와 주 1일 지역 주민과 교류,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지급되는 보수는 최소 월 220만 원이고요. 근로기업에 따라서 별도의 복리후생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정지역 프로젝트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접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진행의 이성호, 기술 김호경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끝. 랄랄랄랄랄라.